저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재명이 이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가장 축복이다. 5년은 너무 짧다. 헌법을 좀 바꿔서라도 한 10년, 20년을 해도 된다. 저런 사람. 최 박사님께서 쉽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간신이잖아요. 간신이죠. 예. 아첨의 달인이죠. 예. 예, 진짜로. 하늘이 내린 분한테 3배 아니면 5배 정도 할 거예요. 강훈식 이런 사람을 정치권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 네. 얼씬도 못할 놈이 승인시켜줘가지고 후보가 되는 양아치 집단의 승인을 얻어서 자기는 인사혁신처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총회해서 비서실장으로 앉힌 인간은 뭐가 됩니까? 메비우스의 그렇게... 띠와 같은 이런 시대의 역동성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제 일단 이 문제부터 말씀을 좀 얘기를 좀 나온 김에 얘기를 네. 좀 해볼까요? 김어준의 뉴스공장하고 고발뉴스. 고발뉴스가 저기 MBC 있던 이상호 기자가 하는 예전에 이상호 선배가 하는 그 기자고 예. 취재 편의점은 장모 기자가 그 오마이뉴스 출신 기자죠. 그 장모 기자가 하는 취재 편의점 기자인데. 그 유튜브 장모 기자는 여자 기자 네, 장모 네. 기자 맞죠? 네, 예, 그 예. 기자인데 예. 여기에 1인 매체 유튜브로만 하고 있는 기자 매체였는데 이게 그냥 취재 등록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친원조회도 다 철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게 다 있는데 네. 그냥 까다로운 기준이 굉장히 있는데요. 네. 그냥 통보를 해버렸네요. 통보를.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도 언론사 기자단 내부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대통령실의 기자단 그 책상 배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서울시에 있던 경험으로 보면 네. 기자 간사단에서 정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명을 받고 어떤 매체를 빼고 뭐 어떤 매체를 넣을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기자들한테 위임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매체를 빼고 어떤 매체를 넣는 것까지 다 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지금 뭐 이 부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방금 우리 안철수 의원님 정확하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2대1로라도 예컨대 이 세 매체가 들어오면 한두 군데는 또 보수 매체를 넣어서 그러니까 그런 뭐 비판을 좀 줄이는 그런 좀 균형이 안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네. 맞추려는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강선우 후보자는 이제 낙마를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네. 뭐 예상보다 좀 빨리 한 기분도 있고 그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제 우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우상호 그 정무수석이 당의 지도부들이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다시 진짜 당이 그렇게 원하느냐를 다시 물어봤다 이런 이제 풍문도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네. 알아본 결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강선으로 계속 지키는 순간 뭐 국회의원들 다 박살나겠다. 강선우만 갑질한 게 아니거든요. 여야 모두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빨리 낙마 좀 시켜주세요가 대다수더라. 그다음부터 계속 강선우가 있는 순간 각 방의 의원실의 보좌관들이 그 뭐 국회 옆에 대나무 숲인가 거기에다 다 올려가지고 지금 불똥이 어디까지 튀고 있습니까? 소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도 불똥이 튀고 있잖아요. 뭐 조인트를 깠니 어쩌니. 당직자 조인트 깐 것 때문에 그렇죠. 네. 뭐 거슬러 올라가면 뭐 노룩 패스도 나오고 뭐 각각 뭐 각 의원실이 아마 자정하자라고 하는 스스로 뭐 하는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많이 찔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거라 싶어서 의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다수 의원들이 실제로 빨리 좀 강선우 좀 치워주세요. 이게 진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선우 후보자를 위하는 척 하지만 뒤로는 예. 빨리 좀 쳐주세요. 저게 오래 가면 네. 내가 한 갑질도 다 이제 드러날 그런 이제 처지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 김현재 총무비서관 역할을 했냐 안 했냐 하는 부분은 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은 자꾸 부인을 합니다만 예. 보도에는 계속 나와요. 예. 기정사실화처럼 돼서. 하여튼 그 전에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친밀해서 그렇게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팀들이 핵심들이 독하다. 강선우라고 하는 어떤 그 대통령과의 직원에서 보필했던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에서 50대로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온정주의로 감싸 안을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번에 정확하게 드러났다.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아슬아슬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체제 하에서 소위 어떤 4명 정도의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정리되는 과정은 오히려 더 이게 그 독이 되기보다는 약이 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인수위가 없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실하게 했습니다라는 걸 국민들이 한 번은 이해해 줄 수 있는 타이밍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쉽게 용서는 잘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사람이 이최동석입니다. 네. 이최동석 인사혁신처장 75만 명의 공무원의 인사와 뭐 교육, 징계, 뭐 배치 이런 걸 다 관장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로 이 인물이야말로 이해가 안 돼요. 스크린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본인 스스로가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폄하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저도 공감하는 바도 있고 그렇게 표현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일부. 그런데 솔직하게 내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그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있잖아요. 강훈식. 네. 이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모질이 대놓고 뭐 정치권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 사람을 총회해서 비서실장으로 앉힌 인간은 뭐가 됩니까? 네? 우상호 정무수석 하는 꼬라지 봐라. 그러니까 우상호, 뭐 강훈식 이런 사람을 아주 좋은 위치에 앉힌 사람들은 바보 멍청 중에 상멍청이에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또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예. 하늘이 내린 사람. 그건 뭡니까? 하늘이 내린 사람이 총회에서 앉힌 하늘이 사람을 내렸을 때 밑에 안 받아주면 허리 다쳐요. 내렸다고 다 좋아할 게 아니야. 야.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심지어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은근히 이 인간을 통해서 문재인을 물먹이나 보다. 혹은 친문 파고에 정리를 하려고 하나 보나. 이런 오해까지 사게 하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점점점 이 설화가 이게 기록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요. 설화가 계속 나옵니다. 본인 유튜브를 폐쇄를 했는데 그거를 폐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오는데요. 하나만 듣고 가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거는 낯뜨거 없습니다만 낯뜨거운 거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그 대장동 사건도 그건 이재명의 천재성을 보여준 거예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야 되고, 이제 우리 국가도, 우리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곧 민주당이 민주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장면을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이 이제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지난번에 전 대표님하고 하면서 5년은 짧다. 5년은 너무 짧다.
한 10년, 20년을 해도 된다. 저런 사람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죠. 최 박사님께서 눈물이 이제 흘러 내렸는데 헌법을 좀 바꿔서라도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이 이 시대에 이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늘이 낸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달이 설명할 길이 없어, 나로서는. 자, 이게 보셨는데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존칭을 생각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당시에 지난 4월에 본인이 한 얘기니까 제가 존칭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직접 화법으로.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의 천재성을 보여준 겁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이 되어야 되고 이제 국가도 민족 전체가 이재명이 국가가 돼야 한다. 네. 자, 5년은 짧다. 한 10년, 20년 해도 된다. 저런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눈물을 막 흘립니다. 헌법을 바꿔서라도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늘이 낸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나로서는. 이러고 막 웁니다. 네. 거의 김용현 국방장관하고 비슷한 느낌. 이 저런 식으로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하늘이 낸 사람이다. 윤석열은. 아, 그렇습니까? 5년은 짧다. 20년 해야 된다. 아, 제2의 박정희다. 이런 마음으로 계엄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똑같아요. 저 얘기만 계속 들으면 헌법 나치가 뭐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맞죠, 맞죠. 독일 민족의 우월주의를 들어서 그래서 투표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저렇게 쭉 이어진 거죠. 예. 예. 저 사람이 이 인사성이 밝아요. 인사혁신처럼. 우린 대충 이 고개 숙일 때 큰절하고 하늘이 내린 분한테 그냥 3배 아니면 5배 정도 할 거예요. 인사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시 보면 인사가 만사인데 네. 이런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김용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 사실은 검진법사 이런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저런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주어만 바꾸면 똑같아요. 네, 같습니다. 예? 네, 같습니다. 사람만 바뀌고 네. 주어만 바뀐 거지. 굉장히 이게 위험한 초헌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 서사는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뭐 안산 같은데 롯데리아에 앉아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인사들을 불러가지고 10만 그렇죠. 양병을 예, 키워서 맞습니다. 이재명 20년 프로젝트. 네. 어.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헌법만 어, 바꿔서 10년, 20년 바꿀 것이냐. 예. 바로 들어간다니까 민주당하고 같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런데 하필이면 요런 얘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을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에게는 하는 꼬라지 봐라. 능력도 비전도 없는 늙은이들 집단이다. 이 양아치 집단이다. 이놈들은. 이렇게 얘기를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인슈타인을 생각하면 돼요. 양자역학을 보세요. 네. 고양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양아치 집단의 성인을 얻어서 자기는 인사혁신처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인사의 가장 큰 책임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얼씬도 못할 놈이 승인시켜줘가지고 후보가 되는. 그렇죠. 본인이 완전히 메비우스의 그렇게 띠와 같은 이런 시대의 역동성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인사혁신처장이 되는 것에 대하여 정말 인사 검증이 없다. 왜 인사를 책임지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그렇게 컨펌을 할까? 나는 그런 면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은 뭡니까? 굉장히 간신이잖아요. 간신이죠. 예. 아첨의 달인이죠. 예. 예, 진짜로.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정권이 남아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구주류죠. 이제 민주당에서는 구주류가 된 이제 친문계에서는 지금 굉장히 뭐 윤건현 의원을 비롯해서 모욕적이다. 예, 굉장히 모욕적이죠. 네. 지금 모욕적이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이 사람 쳐내야 된다 얘기를 속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어쨌든 페이스북에까지 윤건영 의원이 올렸다는 것은 거의 뭐 공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뭐 그런 입장을 얘기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차라리 청문회에서 왜 당신은 그러면 문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까? 하면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문 정부 때의 인사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정도 얘기하는 게 더 나았다고 봐요. 네.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표현이 과했지만 제가 사실은 문 정부나 이 지금 이재명 정부와 공통점이 뭡니까? 소위 앞에 대통령의 파면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인수위 기관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보면 인사수석이 있었으나 지금은 인사수석 없지만 없죠. 그 전에 인사수석 있었으나 각 방별로 다 인사를 해가지고 엉망이 됐거든요. 인사수석은 둘러리가 됐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인사수석은 없지만 인사비서관, 뭐 총무비서관 하면서 문고리 권력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와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좀 명확하게 인사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참 이것은 굉장히 큰 오히려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하늘이 주신 기회죠. 이런 인간이 드러났다는 게. 그래서 오히려 빨리 쳐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도 돼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사실 옆에서 그냥 예, 이것만 예. 혁신할 것도 없고 그냥 위에서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이 도장 우리 찍어 위대한 김건희 여사 덕분에 비어 있는 자리 도장 찍어주기 도장만 바빠요.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사람이기 그다음에 때문에 문제는 뭐냐하면 하루 전날 명단 주면서 검증하래요. 검증이 안 돼. 그렇죠. 예. 세평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는 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번호표는 기다리고 있는데 검증이 안 된다고.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3년 동안 자리를 하나도 안 채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자리를 그냥 왜냐하면 보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던 공공기관장들이 그대로 임기 다 채우고요. 그래서 나도 그때 좀 어디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알박기한 인사들이 그대로 임기를 3년을 거의 다 채우고 네. 윤 대통령이 개엄하면서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일부는 그대로 또 연임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를 위해서 이제 연임돼요. 더 연장하려고 네, 하는 연장하려고 하고 야쿠르트가 꿈꾸는 그런 고향이잖아요. 네. 생명 연장의 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공공기관계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빨리 신상김 시대 문고리 권력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현지, 다른 그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이 사람한테 쪽지 가는 쪽쪽 도장 찍어서 바로 발매가 되거든. 정말 그러니까 줄을 더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검증할 시간도 없어요. 검증이 뭐가 필요합니까? 네. 그냥 뭐 농공행상 그냥 바로 그리고 나눠주는 인사혁신처장 있어도 되는 자리 없어도 되는 자리 가서 인사하는 법, 그다음에 안첨하는 법, 간신되는 법만 하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 가가지고 네. 고위 공직자들 임명장 수여할 때 네. 옆에서 임명장 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한테 네, 네. 갖다 주는 거 이것만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포커싱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시간 낭비예요. 그냥 심심풀이죠. 뭐. 예.